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이 두 가지는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입니다. 오늘 일자리와 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그동안 비용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생활복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복지 산업이 체계적 육성을 통해서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복지 산업은 어떠한 산업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가지게 됩니다. 보건의료라든가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산업이 생활복지 산업입니다. 이러한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 산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고 서비스 산업이고 내수 산업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 낙후된 그런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되고 제조업에 비해서 열악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바로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의 쌍끌이 경쟁, 균형 경제가 가능한 경제 구조로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바로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활복지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지 수요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생활복지 산업의 많은 세부 산업들이 취업 이발 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대비해서 약 3배인 38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은 4%였습니다만 일자리는 약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있는 성장, 바로 생활복지 산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활복지 산업의 새로운 부분을 산업화하고 기존 생활복지 산업의 경우에는 진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활복지 산업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빈부격차 문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 문제, 장애인들 취약계층의 문제, 베이비붐의 대책 없는 은퇴, 그러한 문제 등도 생활복지 산업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복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간병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산업의 육성입니다. 이 돌봄 산업이 OECD 통계를 보면 취업 이발 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실제로 OECD 취업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봄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돌봄 산업이 활성화되고 육성이 돼야지 고용률 70%가 가능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중장년층이 60%, 55세 이상이 약 40%가 됩니다. 가정 내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활복지 산업 육성, 간병 서비스의 활성화, 산업화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과 부양의 유교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직업으로서의 노인 돌봄이 하나의 잡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장기여행 서비스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011년의 경우에 현재보다 약 27.5%에서 62.7%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돌봄의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체 장애인이 약 50만여 명인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과 5만 5천 명, 약 1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2011년 기준에 서비스 인력이 2만 6천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 인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간병 서비스와 같은 것은 사실상 수혜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수혜적 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능동적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2012년 기준에 장애인 고용 시적이 약 1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장애인이 50만여 명이 넘는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약 2%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수치 달성을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그분들의 대답은 일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이 장애인들 고용해서 생산한 제품이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 일반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즉 상품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 구매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서비스도 능동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합니다. 이제 돌봄 서비스는 개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부가 단순하게 현금 지급식으로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늘려야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가 복지를 낳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면서 또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선순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지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춰주고요. 품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의 서비스가 전문화돼야 됩니다. 전문화될 때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입니다.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줍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운영 개념도에서는 맨 가운데 일자리 허브 포털이 있습니다. 구직자와 수요자가 허브 포털을 통해서 만납니다. 구직자는 구직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일자리 필요한 경우에 일자리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수요자의 경우는 구인 신청 및 등록을 하게 되고 사회공헌 제휴사업을 등록이 이러한 것이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 일자리 허브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서비스 운영의 개념입니다. 가운데 있는 일자리 허브 포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공급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여성, 베이비 부모, 건강한 노인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당연히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구직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이 발생하고요. 물론 어떠한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필요한 경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기관이 연계되고서 교육이 이수가 되면 점점 전문화의 단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직자들은 인력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요자인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구인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력풀과 구인풀이 일자리 허브 포털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그 매칭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사회 평가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후 평가는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평가가 일자리 허브 포털을 통해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가 권리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와 아울러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서비스와 같은 기업 및 정부 사회공헌이 제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 지원, 교육 지원과 같은 부가 서비스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일자리 허브 포털이 일자리 매칭 시스템으로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공급자 DB, 수요자 DB를 활용하면서 활성화됩니다. 물론 이 여기에
정부의 여러 기관, 미래창조과학부나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와 간의 여러 가지 정보 축적과 교환이 필요하고요. 구직정보, 구인정보, 직업재활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 일자리 허브 포털의 정보 시스템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는 일자리 허브 포털이 결국에는 커뮤니티 관련 서비스, 메타블로그 서비스, 기타 부가 서비스, 기술교육 지원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아울러 교육 콘텐츠를 관리하게 해주고 인증 및 제휴 업무를 관리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목표 시스템 구성하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생활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맨 위에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공급처에는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모니터링 시스템이 등록, 연계, 사후관리 등의 피드백으로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일자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 기부와 같은 부가 서비스가 바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로 생활복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생활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생활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을 통해서 공급자의 품질이 개선이 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그 매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가능해서 서비스의 전문화가 가능해집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모, 장애인, 건강한 노인 등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참여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이 국민주도의 나눔 성장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국민주도의 나눔 성장 운동은 바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가 복지를 낳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국민 행복의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